2024학년도 임용 대비 오리엔테이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강의를 좀 내리면서 좀 그 실전 모의고사만 뒤늦게 합류를 해서 진행을 해드렸었는데, 올해도 제가 강의까지는 다 찍지는 못하더라도 기존 강의 이론반, 문제풀이반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올려서 보시고, 그 다음에 법 개정되는 부분들 확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 정도는 제가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그 진행으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나는 이 오리엔테이션은 초조생들, 아무것도 모르는 초조생들에 대해서 시험 일정이라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OT다 보니까 재수생분들은 잘 안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씩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수생들의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들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1차와 2차 두 번의 시험으로 저희가 임용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1차 시험의 경우는 교육학과 그다음에 전공, 가정과 전공 이 크게는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 거 아시고 계실 건데, 교육학이 단 한 문항을 갖고서 60분을 테스트를 하게 되죠. 물론 논술형 문화 속에 하위 문항이 한 4문항 정도가 들어가서 비중이 꽤 큽니다. 20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교육학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할애하는 시간들이 초수생들의 경우에는 꽤 많은 양을 할애를 하셔야 어느 정도 17점 이상의 점수들이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15, 16 나와도 상관은 없겠지만 일반 교육학에서 조금 준비를 좀 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인데 전공을 A, B로 구분을 해서 총 23문항이 나옵니다. 이제 90분으로 진행이 되죠. 일단은 90분을 견디는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공부할 때부터 90분 단위로 공부하고 쉬고 공부하고 쉬고를 반복하는 것도 좀 권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시험 문항이 답답형과 서술형으로 구분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답답형이 A형, B형을 통틀어서 총 6문항이 나오게 되는데 한 문항당 2문항씩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6문항 곱하기 2, 12개 정도의 답답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죠? 답답형으로 찍어 내려갈 때 특히 가족이나 소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한대의 내용들이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맞춰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최신 트렌드는 교과서 자료를 좀 맞춰서 간다라든지 새롭게 개정되고 있는 법, 제도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요령으로 해서 답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죠. 서술이 총 17문항인데 아까 하위 문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위 문항이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 정도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돼서 총 23문항이라고 할지라도 80문항 정도의 하위 문항까지 따지게 되면 문항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이라고 하지만 하위 문항이 꼈을 때 단답도 2개 정도 끼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답의 문항이 상당히 증가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시험 문항이 그해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2022년 같은 경우에 문제가 정말 낼 게 없다 보니까 막 사이드로 쫙 포진해서 나오는 느낌이라 굉장히 쓸 것도 많고 어마어마한 분량을 이제 막 내보내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 나왔다면은 이제 2023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간략했었고 단답이 많이 끼어있는 서술형 문항들이 좀 출제가 되는 상태였었는데 올해 또 출제가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중간 정도 2022와 2023년 요 사이 정도의 레벨로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수준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3문항을 저희가 풀 거고 한 80문항 정도를 풀고 나오는 속에 공부하는 양이 굉장히 방대하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데서 문제가 나올지 알 수 없다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탄탄하게 이해하는 것부터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이제 이론반에서는 하게 될 거라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공이 80점, 예, 교육학이 20점으로 해서 총 100점 만점, 총 문항수는 1차에서 24문항이 되는 거죠. 자, 1차 시험을 보고 나면은 이제 한 달 좀 넘게 2차를 준비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속에서 2차 시험 전형은 심층 면접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실연이 들어가는데 지역마다 수업 실연에 지도안을 작성하는 지역도 있고 작성하지 않는 지역도 있으니까 여기는 서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도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안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하게 평가하는 걸로 유명한 지역이 서울이거든요. 근데 점점점 지역마다 지도안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식 공고가 났을 때 내가 지원하는 지역은 지도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심층 면접도 40점 배점, 수업 실연이나 지도안이 보통 60점 배점으로 되어 있는데 심층 면접을 준비하시려면은 그 해당 시 지원했던 지역의 교육 정책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또 최근에는 기간제 교사를 좀 했던 분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현직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태를 갖고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갖고 많이 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간제의 경력이 있는 분들이 유리한 부분들도 있어 보이는데요. 초조생분들의 경우라면은 또 교생 실습을 나가서 또 간접 경험을 통해서 조금 준비를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수업 실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수업 실현 문제가 최근에는 중학교만 나오다가 고등학교가 갑자기 출제가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과학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하고 있는데 가정과학까지 준비하기는 너무나도 제 소견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가정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좀 교과서를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하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1차 끝나자마자 1개월 조금 넘게밖에 안 주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1차 끝나고 정말 3, 4일 쉬고 푹 그냥 쉬어야 돼요. 쉬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바로 스터디 모집을 해서 바로바로 실전으로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1차가 끝나고 나면은 내가 쓴 답이 맞을까 틀릴까 내가 그때 여기 실수를 했을까 등등등 해가지고 후회와 자책과 다위에 뭘까라는 것 때문에 3, 4일은 못 쉬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고통 속에서 있다가 허겁지겁 일주일 후에 이제 스터디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스터디를 구성할 때도 내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흥이 안 나는 상태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특히 초조생들의 경우에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이 준비량이 적기 때문에 재수생들에 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내가 붙을지 떨어질지 모르더라도 어차피 초수생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1년만 공부하고 떨어지면 안 할 거라는 각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올해 준비하고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에 한두 해는 더 할 거라고 내가 마음을 먹고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임용고시가 초수생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붙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또 이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재수생들도 높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못 봤더라도 바로 2차 준비를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1차를 합격했을 때 2차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준비를 좀 빨리 들어가셔야 되고 또 2차 스터디를 짜도요. 그 멤버들의 구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멤버들 중에 좀 이제 준치적인 멤버가 끼어 있으면 잘하든 못하든 일단 하고 보자. 야, 못하면 어때? 좀 하고 보자.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좀 소심한 분들이 같이 멤버가 구성이 되게 되면은 서로 자신이 없어서 계속 교과서 준비만 하세요. 교과서 연구만 하고 계속 교과서 연구만 하다가 한참 후에 수업 실연을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업 실연은 빨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교단에 서서 판서를 능숙하게 하면서 판서할 때 칠판 보고 하면 안 되거든요. 학생을 바라보는 그 자세로 해서 판서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수업 실연 3주 후에 들어간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 돌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뭐 1차
준비할 때부터 2차를 할 수는 없잖아요. 1차 준비량이 막대하기 때문에 1차 끝나고 2차로 들어가야 되므로 이 부분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물론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 이 드렸던 말씀들이 기억이 전혀 안 나실 것 같기는 하지만 미리 명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또 잔소리를 하게 되면 자꾸 잔소리를 많이 해요. 넘겨갈게요. 오늘 시험 대비를 할 때 요령인데 일단 마음가짐부터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용고시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가 정말 교사가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 몇 년까지는 준비를 해볼 것인지까지도 사실은 계산을 하는 게 좋아요. 올해까지. 그다음에 최소 1년, 2년은 더 해보겠다. 나는 뭐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괜찮으니까 4년까지는 괜찮겠다. 이런 정도의 마지노선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달리기를 할 때도 너무 코앞만 보고 달리면 되게 힘이 드는데 좀 멀리 보고 달리면 좀 결승전까지도 계속 힘을 내서 좀 달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목표를 잡을 때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이 있는데 좀 멀리 장기 계획부터 세운 다음에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단기 계획을 세우기를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인생 목표, 내가 교사가 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더 이전에는 나는 삶의 내 목표가 뭔지, 내 가치관은 어디에 있는지부터 점검을 한 다음에 그 삶의 목표에 적합한 것이 교사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교사가 된다면 내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나의 그 인생관과 연결지어서 교사의 모습까지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힘든 이 임용고시 공부의 기간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미래를 꿈꾸시면서 설계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각오를 하고 아마 이 자리에 이미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임용고시 시험 형식, 전형 1차, 2차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역량을 파악하시는 거죠. 근데 기존의 사범대학이라든지 또 이제 교재 기술을 했던 분들의 경우에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소양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나는 시험 보는 거는 자신이 있다. 요 정도는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공부머리하고 시험 공부머리하고 다른 거 아시죠? 예, 일머리 다르고 시험 공부머리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시험 공부를 할 때 좀 전략적으로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는 분들이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단지 공부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요. 내가 시험을 보기 위한 전략을 잘 구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임용고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도 재밌어. 가정가는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국영수 복수 전공을 하다가 좀 안 됐을 때, 한 3, 4년 하다가 안 됐을 때 가정으로 넘어오면은요 재밌어서 미쳐 막 그래요. 말이 좀 강해져서 끊었습니다.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국영수 같은 경우 굉장히 보기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3년 내내 해도 보기가 힘든데, 그리고 내용이 방대한 게 끝이 없는데 가정과를 딱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쉽게 보는 경우들을 보는데, 또 이제 어떤 함정이 있냐면 너무 재밌으니까 자꾸 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깊숙하게 나오잖아요. 너무 깊숙하게 나오니까 나도 그렇게 깊숙하게 공부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선생님들이 박사 논문을 쓰는 건지 임용 시험을 보려고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파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거냐면 최근의 기출문제를 확인하셔야 돼요. 시험의 깊이와 범위, 난이도를 확인하셔서 임용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 3년을 보셔야 됩니다. 너무 옛날 거 보시면 안 되고요. 최근 3년의 데이터를 보면서 요 정도 수준에서 요 정도 바운더리로 이렇게 깊이를 갖고 나오는구나 라는 걸 감을 그 선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공부가 너무 재밌지만 재미를 갖고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하시되 문풀부터 들어갈 때는요 그걸 다 방대하게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외우기로 들어가야 될 때는 그렇게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내가 이제 기출문제를 좀 확인해 가면서
그 문제 형식과 출제 경향성 등을 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상반기는 잘 안 되실 거예요. 상반기 그냥 즐겁게 재밌게 이거 내가 이거 학교 가서 가르치면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다. 너무 재밌겠다. 이렇게만 가셔도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맞는 학습 패턴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대학교 때도 보면 선생님들이 벼락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평상시 쉬다가 시험 기간에 반짝 공부를 해서 또 시험을 결과가 좋기도 하고 때로는 망치기도 하면서 대학 생활을 보내셨을 건데, 대학생 때는 시험 기간만 열심히 하면 됐지만 임용고시를 본다 그러면은 1년 내내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하루에 평균 8시간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쉬셨으니까 이제는 꼬박꼬박 내가 내 체력이, 내 어떤 에너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나한테 맞는 학습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올빼미형 분도 계시고 막 다양하잖아요.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내가 올빼미 형이든 무슨 형이든 내 생활 패턴, 내 바이오 리듬에 맞춰서 막 공부를 그냥 해나가시면 되는데, 최소한 90분 단위로 해서 내가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5시간 이상 할 수 있게끔 맞춰가시면서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좀 내 리듬이 맞는 것 같아라는 것도 찾아가시는 과정이 되실 거예요. 근데 가끔 질문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공부 계획을 세웠는데요. 잘 세운 건지 못 세운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봐주세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공부라고 하는 거는 각자 개인 당사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요. 일단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면은 며칠이라도 해봐야 됩니다. 해보다 보면은요, 자기가 감이 와요. 아, 이거 무리하구나. 좀 더 쉬면서 해야겠구나. 내가 스스로 알아지는데, 너무 이제 신중하신 분들은 뭔가 완벽하게 계획부터 짜는 거예요. 그래서 1번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합격 수기를 봐요. 혹은 합격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요. 근데 저는 합격 수기를 보는 거를 그닥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카페도 보시면 합격 수기를 막 억지로 옆구리 쿡쿡 쑤셔가지고 옛날 학생분들한테 제발 합격 수기 올려달라고 해가지고는 이렇게 하나씩 올려놨었는데요. 각종 카페에서도 합격 수기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합격 수기를 쓰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진짜 공부가 정형화된 분들이 많이 올리세요. 누가 봐도 굉장히 모범생 같은 스타일을 가지셨던 분들이 이건 남에게 귀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신 또한 그렇게 했고 남에게도 귀감이 될 것 같아서 올리는 글들이기 때문에 매우 포멀하면서 매우 모범적인 사례들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학생들을 따로따로 대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다양해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형화된 걸로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요, 진짜 하루에 5시간만 공부했어 이런 분이 있고요. 저는 정말 빡세게 12시간 코피가 막 터져가면서 했어요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3월부터 시작했어요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은, 저는요, 기간제 하다 보니까 7월부터 했어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초조생인데 문풀부터 들어오는 분도 있어요. 근데 미치겠는 건 뭐냐면 붙어서 가요. 이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괴감이 밀려와서 너무 열심히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 몇 년씩 했는데 저 초조생이 문풀 때 들어왔는데 합격을 하고 가는 거예요. 미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 처음 합니다. 근데 이 얘기 왜 해드리냐면은 너무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더라도 그냥 올해 시험 봐보지 이런 마음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으면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 무조건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초수생 분들, 올해는 초수생들 못 붙는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아까. 조금 그냥 스스로 해보지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열심히 할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용시험은 그게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초수생이 나중에 재수생이 됐을 때 합격을 하려면은 초수생부터 굉장히 열심히 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계획은 잡되 포멀한 계획을 잡으십시오. 안전하게 포멀한 계획을 잡은 다음에 내가 한번 해보세요. 해보다 보면은 나한테 많은 학습 패턴이 나와요. 호랑이처럼 순식간에 쫙 공부하고 뻗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막 쉬어준 다음에 다시 폭발적으로 쫙 공부하고 쉬고 이래야 되는 분도 있고요. 초식동물처럼 야금 규칙적으로 그냥 쉬었다
공부에 따를 아주 그냥 규칙적으로 해야지 내가 맞는 분도 있거든요. 그냥 이것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니 공부에는 왕도가 없으니까 스스로를 믿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일단 해보시는 거를 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잔소리를 엄청 많이 했죠.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참고도서인데 어떤 전공서를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워낙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이게 무슨 사법고시처럼 이 책 딱딱딱 주어진 다음에 이거 외워 그런 시험이 아니거든요. 특히 가정과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접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저도 뉴스 같은 거 소홀히 안 하고 잘 보거든요. 또 요즘에 식품도 어떤 게 뜨는지 유난히 이렇게 열심히 봐요. 왜 보냐면은 새롭게 튀어오르는 최신 동향들도 시험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럴 겨를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의 몫인 것 같고, 혹은 재수생이나 삼수생, 좀 시간이 있는 분들의 몫인 것 같고, 초수생들의 경우 때는 주어진 전공서를 가지고 기본 골격, 지식의 기본 골격을 잘 형성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봐야 되느냐인데, 서점에 느닷없이 가서 그냥 막 골라갖고 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조금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처음에 초수생이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가이드가 좀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재수 삼수를 하면서는 네 해보니까 요거는 좀 이렇게 하면 좋겠네. 서점 가서 더 뒤져서 보면 되거든요. 이제 소수생들은 그럴 겨를이 없으세요. 그래서 일단 가이드라인 좀 드릴 테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식생활은 굉장히 명료합니다. 그나마 바운더리가 딱 짜여 있어요. 대신에 공부가 좀 어렵죠.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요, 크게 영양학과 식품학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영양학에서는 제일 이제 쓰는 책이 21세기 영양학이에요. 근데 진짜 어렵고요. 되게 전문적이고요. 양도 많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기출이 되게 많이 됐어요. 많이 됐고 나올 만한 건 제가 보기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최근 한 5년 전부터는 어떤 책이 우세하게 나오냐 하면 고급 영양학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21세기에는 없는 내용이 고급 영양학이 있거든요. 그게 나와요.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임용고시 공부가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죠. 21세기 진짜 중요하다 해서 팍팍팍 외웠는데 거기 없는 도식이 고급 영양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저는 권유를 드리냐면은 저희 학원 교재는 일단 옛날부터 쓰여졌던 책이다 보니까 21세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책을 쓸 때에는 21세기가 대세였거든요. 근데 자, 점점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랬죠. 고급 영양학에만 나오는 도식이라든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최신이라서 추천해 드리는 거는 뭐냐, 학원 교재를 베이스로 보고 혹은 수업을 들으신다면 그걸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서브로 문풀부터는 고급 영양학을 추천해 드려요. 제 문풀 문제는요 다 고급 영양학을 서브로 들어가서 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내용이 많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문풀을 더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어차피 이론은 쭉 들으시고 소화되는 데까지 갖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암기할 것인지 선별적인 암기로 들어갈 때는요, 문풀을 중심으로 치고 들어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조생들의 경우는 이론만부터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본 베이스를 쭉 확립을 하고 문풀부터는 문풀 문제를 통해서 선별적인 암기와 복습을 병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재수생들은 뭘 해야 되느냐? 기본 베이스는 있다라고 보아져요. 그래도 다시 책을 보시면 또 보이는 게 다릅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재수생들의 경우에 또 이론 교재를 한번 훑은 다음에 이제 문풀을 들어가면서 선별적인 암기와 복습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문풀부터 치고 들어간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용을 알기는 아는데 뭉뚱그려 알고 있거나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1차를 통과 못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수 말고 삼수 정도라면, 특히나 삼수 이상이라면 문풀부터 접근을 해 들어가면서 내가 보이지 않았던 거, 놓쳤던 키워드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역습으로 복습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게 먼저 딱 꽂은 다음에 내가 이런 걸 잘 모르고 지나갔던 거구나 확인해서
그 내용을 공부하시는 이런 방법들도 좀 전환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식생활은 법 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두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파트예요. 식생활하고 의생활 두 개 파트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주기 영양학 파트가 나오는데요. 이현석 교수님 책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일단은 또 마찬가지로 웬만한 내용들은 저희 학원 교재에 많이 실어놨어요. 그런데 학원 교재 정말 기본적인 것만 실어놨거든요. 왜냐하면은 시험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학원 교재 많이 안 실어놨어요. 그러다가 문풀 들어가면은 조금 더 이제 세세한 디테일들 나올 만한 것들을 전공서에서 더 뽑아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식품학 파트죠. 식품학은 공부하기 좋아요. 책을 딱 한 것만 보시면 돼요. 과거로 풀어 쓴 식품과 조리 원리. 현재 4판까지 나와 있는데 무조건 최신판 사셔야 돼요. 가끔 카페에 중고 올리는 경우들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최신판을 구입하셔야 돼요. 예, 그게 저희는 특히 주생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신판입니다. 법 개정 들어가기 때문에 신판 사셔야 된다는 거 좀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의생활 보실게요. 둘 다 좀 이과적인 베이스가 좀 깔려 있는데 문과생들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굉장히 화학적인 거를 깊게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크게는 피복 재료학과, 의복 제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피복 재료 쪽에서는 베스트셀러죠. 그냥 스테디셀러입니다. 스테디셀러 피복 재료학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의류 소재라든지 이렇게 최신 동향들이 좀 실려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인텔리전트 소재라든지 이런 최신 동향을 갖고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는 문풀 때 추가를 해서 저희가 좀 자료를 드리거나 실전 모의고사 때 추가를 해드리고 있으니 일단 기본 베이스는 피복 재료학이 최고로 좋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공부할 때 보면은 진짜 좀 임용고시 난이도와 범위를 확인하고 공부 들어가라 했잖아요. 근데 자꾸 전공서를 보면서 면 파트가 나오니까 이집트 면, 무슨 면 이런 것까지만 보시더라고요. 그런 거 볼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자, 초수생들의 경우는 전공서부터 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고 학원 교재부터 보세요. 만약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은 강의부터 들으시고 학원 교재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공서에서 그 부분만 보세요. 그 부분만. 자, 전공서를 편집했기 때문에 학원 교재보다 전공서 보면은요, 교재 없는 거 무지하게 많네? 신난다. 막 공부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안 넣겠어요? 시험은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서를 어떤 느낌으로 보셔야 되냐면 초수생들은 학원 교재에 이 내용이 있었었는데 전공서에 보니까 이 내용이 있는데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뽑아서 설명한 거였구나. 맥락 확인하고 한 번 더 눈으로 봤으니까 복습하는 정도, 이런 용도로 전공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질문들을 주세요. 선생님, 제가 시간이 없는데 전공서 안 보고 학원 교재만 봐도 될까요? 네, 봐도 됩니다라고 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세부적인 부분에 힘을 빼시면 안 돼요. 먼저 거시적인 게 완성이 되고 나서 세부적인 게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인 거 완성하는 게 상반기의 목표가 됩니다. 근데 정시간이 없으면 이론 반 강의라도 듣든지 학원 교재라도 보세요. 그 다음에 문풀 들어가서요, 문제 푸실 거예요. 보통 소수생들요 30% 맞춰요. 맞추는 게 30%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엉엉 울어요. 막 눈물 흘립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틀리라고 준 거예요. 틀린 거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들어간다? 그 부분을 갖고 학원 교재 갖고 복습해도 되고요. 아니면 틀린 것만 전공서의 부분을 갖고 확인해서 복습 들어가시면 효과가 매우 좋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틀린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이거를 전공서를 다 뒤져봐.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너무 많이 틀리고 있어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학원 교재로 빨리 돌리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개인의 시간과 역량에 따라 차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다양한 요령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의류 관리인데 이거는 세탁과 관련되는 내용들이고 이것도 또한 과거에 기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떴던 책이에요. 그래서 참 중요하게 보고 있고 우리 교재도 이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거보다 아주 깊다라고 하는 거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지만 혹시 그런 것이 있을까봐 실전 모의고사나 문풀때 끼고 있으니 선생님들 안심하시고 의류 관리만 보세요. 더 어려운 책들 보시면 힘들어서 못 보세요. 그 다음에 의복과 건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요 책 정도도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의복 기후에 관련되는 내용들이에요. 날씨가 덥거나 추울 때 우리 인체는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의복을 입어줘야 적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내용도 학원 교재에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 학원 교재를 기준으로 놓고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의복의 입체 구성인데요. 이게 이제 양복 이제 우리 서양 의복하고 한복이 있어요. 한복 두 가지가 크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서양 의복 구성을 제가 이 전공서를 기준으로 넣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이걸 학원 교재 제가 억수로 막 부어 나가지고 너무 힘들어들 하세요. 근데 심지어는 의생활 쪽에서 전공을 하고 온 의상 쪽 분들도 힘들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미 책을 썼기 때문에 뭐 개정을 한다 그러면 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대수생분들의 경우에는 또 개정했다 그러면 얼마나 궁금해요. 또 새로운 거 올랐다 그러면 또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개정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요. 어차피 이론적인 틀은 동일하기 때문에 좀 이런 설명을 덧붙이면서 공부하는 요령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개정하고 싶은데 개정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엄청난 양을 쏟아부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 문제를 보시면은 해봤자 어깨가 솟았어요, 어깨가 처졌어요, 어떻게 보정할까요? 뭐 이런 수준의 보정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기초적인 보정만 확인해라. 그리고 기본적인 의복 제작에 대한 것만 활용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보정을 가장 어려워하시거든요. 보정 부분에서는 기초만 확인하라. 그리고 제작 부분은 제가 딱 수업 시간에 올려드린 그 내용까지만 하셔도 매우 충분합니다. 그 정도까지 하시고 한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한복도 어렵게 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문제를 나는 난이도를 보시면 딱 학원 교재 이상으로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학원 교재에 있는 한복 구성은 실업계 교과서를 기준으로 이렇게 실어놨거든요. 딱 그 범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식사인데 복식사 좀 어려워들 하세요. 특히 서양 복식사도 깊게 들어가면 서양 역사하고 치고 들어가면서 엄청 방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학교 때 수업 들었던 분들은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대학생들인데 이 오리엔테이션 듣고 있다 그런다면은 대학에서 최대한 수업 들으실 때 임용고시랑 관련되는 강의들 많이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서양 복식사는 미리 듣고 오신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학원 교재는요, 최소한의 양만 실어놨어요. 딱 필요한 양만큼만 실어놨으니까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공서를 읽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풀 때 좀 보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국 복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계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실어드리고 있고 아예 사이드로 빼는 경우도 있었죠. 아이암들이 같은 아주 사이드로 빠지는 문제가 최근에 2022년도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었는데 아주 뭐 다 틀리는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벼르고 사이드를 낼 때에는 다 틀리는 문제로 생각을 하시고 여유 있게 그냥 지어서 답안을 내고 나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시험장 갔다 왔는데 듣도 보도 못했던 게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재수 삼수를 할 때 진짜 사이드를 파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거 나올까봐 막 뒤져가면서 공부하시면은 너무 힘이 드시죠. 아니면 노이로제처럼 그냥 정신이 핍박해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공부량이 너무 충분해서 내가 진짜 더 공부할 게 없다, 좀 머리를 식히고 싶다, 이럴 경우는 사이드를 좀 줄여가지고 혹은 친구들끼리 서로 좀 교환해서 나는 이런 거 생각했는데 너 뭐 없어? 이러면서 좀 교환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거를 막 맞춰보려고 막 뭔가에 무리수를 두는 거는 정신건강적으로도 너무 좋지도 않고요. 나올 확률이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기본 요소를 갖고 공부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말을 엄청 하고 있죠. 네, 주생활입니다. 주생활은 지금 교과서처럼 쓰고 있는 책에 넓게 보는 주거학이고요. 이것도 지금 계속 개정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개정됐던 것을 구입해서 보셔야 돼요. 특히나 법 개정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론반 강의도 예전의 강의를 계속 제가 지금 쓰고 있다 보니까
법 개정이 안 된 상태로 올라가 있는 덕분에 제가 올해는 거의 다 리뉴얼을 했어요. 지금 다 새로 찍은 겁니다. 소비 가족주에서 법 개정이 된 부분은 제가 새롭게 강의를 재촬영을 해서 이론반에 끼워서 삽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러고도 또 2023년도 하반기 바뀐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법 개정 다시 한번 모아서 한 번 더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존의 교재는 옛날 걸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지금 지면이 충분하지 못해서 다 올리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학원 교재 뒤에 참고도서 문헌이 쫙 적혀 있거든요. 그거 더 확인하시면 돼요. 주상할은 사실은 참고 문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너무 많은데 이걸 다 보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학원 교재 노가 넣는다고 최단 노가 넣는데 내가 뭐 그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학원 교재 뒤에 있는 참고 문헌을 확인하셔서 보시는 정도까지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생활, 자, 공부하기는요, 주 소비 가족이 제일 쉬워요. 근데 시험을 보기에는 제일 어려운 파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내시는 분들이 사이드를 막 빼시는 게 바로 이런 파트예요. 법 개정 막 내고요. 정책 막 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 개정에 굉장히 예민하게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반드시 연말에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바뀐 게 있는지 없는지 해서 법 개정 강의 이제 드리는 거니까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할 때는 어쩔 수 없죠. 이론반에서는 상반기에는 공부하기 쉽다 그랬죠. 그냥 이 아름아름 있는 정보서를 가지고 편안하게 재밌게 즐겁게 일단 정리부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풀부터는 내가 외웠는지 뭐 외웠는지 확인하고요. 모고 때는 사이드 막 껴드릴 거예요. 그거는 뭐다? 맞추라고 낸 건 아니고 이렇게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와도 지어서 쓸 수 있는지 혹시라도 맞출 수 있는지 이런 정도로 드릴 거니까 무조건 우리 공부의 목표는 뭐다?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고 맞추는 게 목표예요. 자, 누구나 틀리는 사이드 문제 틀려도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걸 틀리잖아요. 굉장히 타격이 커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주소비생활 가족에 대해서만큼은 기본을 맞춘답니다. 그래서 기본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고문헌을 많이 안 올려드린 거예요. 참고문헌은 어마하게 많지만, 자, 그러면 소비생활은 크게 두 가지죠. 가정경영과 소비자학인데요. 교과서처럼 쓰이는 책의 개정, 가정관리학입니다. 요 내용 엄청나게 녹여냈으니 학원교재 보시면 되고요. 복습하실 때 이제 가정관리학책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알기 쉬운 가계경제론이 한때 문제가 너무 많이 출제가 돼서 집어넣었었는데 한 해 열심히 출제가 되고 나서 한두 해 열심히 출제가 되고 나서 출제가 좀 멈칫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학원 교재 정도까지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드는 파트이고요. 그 난해한 파트가 소비자학이에요. 소비자학에서도 소비자 문화, 소비 문화 파트인데 소비 문화에서 바로 최신 동향이 많이 나와요. 최신 트렌드, 신조어 이것 때문에 사이드가 많이 돌발적으로 튀어나오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대체 어느 문헌에서 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자라고 해서 제가 잡아놓은 것이 학원 교재입니다. 소비자와 시장 환경을 지금 집어넣어 드렸지만 학원 교재 한 5권 정도가 녹여서 들어가 있으니까 학원 교재 보세요. 그리고 여유가 좀 있다면 그 많은 소비자학 책 중에서 얘를 추천해 드린 이유는 내용이 방대하게 많이 들어 있어서 추천해 드리는 정도입니다. 그다음 이제 가족생활이죠. 또 공부하기엔 가족생활이 제일 즐겁고 재밌고 쉬운 것 같아요. 자, 인간발달하고 가족관계거든요. 인간발달, 이제 아동발달의 이해라는 책을 저는 교과서처럼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습니다. 정호풍 교수님 책이 가장 명료하고 좋은데 특히 부모교육 책도요. 제가 대학교 다니는 수강생분들이 오면은 학교에서는 현장에서 어떤 책을 쓰는지 너무 궁금해서 특히 또 학교에서는 이렇게 출판되지 않은 교수님들의 내용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그 학교 학생들만 보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럼 또 뭐예요? 흥미진진하잖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막 말 잘해가지고 제본 떠서 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닥 없어요. 그리고 부모교육책 잘못 보시면은요,
이게 내용이 약간 삐끗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슬아슬한데 저는 지금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 과목도 겹쳐 있고 유아교육과도 겹쳐 있고 뭐 건축과도 겹쳐 있고 되게 많은 교과들이 겹쳐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다른 전공 임용 선생님들의 자문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특히 유아교육 선생님이 그 자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부모교육책 한 3-4권 갖고서 출제하다가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문제가 내용이 잘못된 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업봉 교수님 책이 최고다 라는 그 자문을 좀 받았어요. 근데 제가 봐도 가장 명료하고 명쾌하고 시험 문제에 대비하기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책이 너무 많으니까 굳이 구입해야 된다면 저는 2개만 딱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충분히 저희 교재에서도 많이 녹여냈어요. 많이 녹여냈으니까 저희 교재를 위주로 보시고 시간이 남으시면은 아동발달의 이해도 좀 보신다든지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든 못 보시든 한 권 좀 있으면 좋은 책이기는 해요. 아동발달의 이해의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학인데, 가족관계학이 좀 난해하죠. 책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소비문화책, 소비자 의사결정책처럼 굉장히 출판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다 보기에는 또 가성비가 별로 안 좋아요. 출제가 지금 될 만한 게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 학원 교재에 녹여 있는 걸 중심으로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가정과 교훈은 쌈박 그냥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차피 최정일 교수님 책 2권 보셔야 되죠. 근데 제가 책을 쓸 당시에는 요 책밖에 출판이 안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책은 지금 이 책을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요 책들을 좀 깔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학원 교재를 베이스로 보시고 학원 강의를 베이스로 들었다면은 내가 좀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 무조건 이거 보셔야 돼요. 가정과 교훈론.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안 냈었는데 이거를 출제를 해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걸 내야 변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끌어서 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봐야 된다면, 요거를 꼭 봐야 된다면 요거 일단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없는 것들을 좀 보신다든지, 이것까지 보실 시간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초수생분들의 경우는. 재수생분들이라면 볼만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교육과정도 바뀔 예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2015 교육과정은 내렸고,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는 대로 새롭게 재촬영을 해서 그건 올려놓을 생각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 몰라서 나오는 대로 올려드릴 생각으로 있으니 교육과정 무조건 딸딸딸 외워야 되죠. 초수생들 수업하잖아요. 다 자요. 엄청 졸려요. 근데 이것도 기출문제를 땅땅 놓고 뭐가 기출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역공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외워야지. 이렇게 하셔야 안 졸리고 빨리빨리 성과 있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확인이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 교과서도 곧 개정될 과정들이어서 막판에 보는 겁니다. 저희 교과서 관련 용어 정리반도 있기는 한데 맹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과서에서 막 디테일한 것들을 뽑아서 신조어로 막 내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 참고 정도 하실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내가 교과서를 봐야 된다면은 나중에 한 출판사 정도 해가지고 보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학교에서 현재 가장 선정했던 그 비율이 높은 교과서가 천재 교과서거든요. 저는 천재 교과서를 보도록 저는 추천해드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참고 자료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옛날에는 탁과 임용 문제라든지 이제 수능 문제도 좀 참고를 했었어요. 수능 문제라든지 참고했었었는데 수능 문제 레벨과 임용고시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수능에서 인간발달 문제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따로 수업 시간에 해드리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탁과 임용 기출문제 중에서 연양과 기출문제 정도만, 그 중에서도 가정과에 나올 만한 것들만 좀 저희가 건드려서 또 미니 강의 만들어 드린 거 있으니까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임용고시를 대비해야 되는지 일정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임용고시 대비 가정과 연간 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전반적인 어떤 요령을 말씀드렸다면은 지금은 기간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꼼꼼한 내용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총 3단계로 학습의 흐름을 잡아봤는데 또 상반기 이론 정리 전반적으로 지식 체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지식의 가장 골격부터 이제 저 이해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교과서의 용어를 정리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이거는 열로 넘겨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초수생들의 경우에 지금 전공 지식 따라가는 것만 해도 바쁘기 때문에 교과서 용어 정리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영역별로 복습할 때 추가적으로 껴도 상관은 없고요. 기출문제를 파악하는 건데요. 기출문제를 저희가 영역별로 이제 좀 최신 거는 새로 찍었어요. 근데 기존에 2020 이제 이론반 강의를 보시게 되면은 학원 교재 속에 다 기출문제가 사이사이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화다. 그러면 호화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때 관련되는 기출문제가 이어서 나옴으로 해서 이 전공 지식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여러분들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라고 알려드리는 이런 식으로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기출문제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전공 지식이 문제로 만들어져 나올 때에는 가공되어 나올 때에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또 조금 조심할 점이 뭐냐면 저희 교재가 워낙 옛날에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객관식 시절의 문제도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객관식 문제를 주관식으로 바꿔서 재해석을 해서 막 공부를 하고 질문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가 서술형으로 바뀐 이후에도 최근 문제 있죠. 최근 문제의 형식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 과거 문제 형식보다는 최근 문제 형식을 보시고 그 예전에 객관식 시절의 기출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뭐다? 내가 지금 공부했던 전공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확고히 하는 거, 조금 더 이해를 보충해 주는 거에 대한 용도로서 확인해 주시고 기출문제의 형식 트렌드는 최신 3년 정도 넓게는 5년 정도까지만 보시고 가시는 것을 권유해 드릴게요. 3년이 요새 3년 정도 5년만 해도 지금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3년 이내로 좁혀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단권 하나라고 해놨는데 단권 하나는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은 학원 교재로 공부를 하다가 전공서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공서를 보다 보니까 선생님은 요만큼 설명했는데 전공서 보니까 이 둘러 이만큼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 포스트잇에다 막 적어가지고 어디다 붙여라? 학원 교재에 붙여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는 전공서 볼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학원 교재만 봐도 내가 옛날에 봤던 전공서 중요한 내용들 포스트잇 적어놨던 내용들을 학원 교재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시간을 줄이자 이거죠. 나만의 백과사전을 만드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관화 정도로 해주시는 걸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상반기를 보내다가 이제 보통 7, 8, 9 요때쯤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들어가게 돼요. 근데 뭐 이것도 돌입하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7월부터 돌입하는 사람, 9월부터 돌입하는 사람, 이론이 얼마나 빨리 정리되는지에 따라서 시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 파트당 최소 한 주씩은 주셔야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돌입을 좀 하실 수 있게끔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역별로, 파트별로 문제풀이 연습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추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아직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복습 그리고 암기를 하기 위해서 문제풀이라는 도구를 쓴다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를 일단 풀고 복습하실 때 교과서 용어를 좀 껴가지고 파트별로 식상할 문제풀이 한 다음에 암기 좀 하다가 교과서 좀 분석을 하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해서 문제풀이 때 신조어도 좀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파악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하는데요. 저희가 기출문제 강의가 두 가지 흐름으로 나와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2023 기출문제 해설 이런 거는요.
전공 A부터 B까지 23문제를 한꺼번에 쫙 설명하는 강의예요. 이런 강의는 깊게 설명은 안 들어가고요. 어떤 트렌드 정도, 어떤 성향, 경향 정도로 간단하게 저희가 한 90분 정도로 수업을 끝마치거든요. 근데 이론반 정리해서 보는 기출문제는 어떤 걸 보는 거냐면은 깊게 기출문제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영역별 기출문제 강의가 또 따로 세팅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찍었던 이론반 강의 이후에 2021, 2022, 2023 3년간의 기출문제는 학원 교재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건 따로 영역별 기출문제라고 해서 파트별로 다 따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론반에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문제 3년 동안 나왔었구나라고 확인하면서 기출문제를 파악을 해주시고요. 이 영역별 문제풀이 연습 들어왔을 때 기출문제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최신 문제만 한번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 2023년도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정도를 파악하는 정도. 그래서 시험 문제의 바운더리, 깊이, 난이도 정도를 파악하면서 잘못하면은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나도 모르게 문제풀이 하면서 자꾸 몰입해가지고 문제를 깊게 연습하는 그런 오류를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막 사이드 찾거나 자꾸 깊이 파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 번쯤 요 통짜로 찍었던 2023 기출문제 해설 강의 이런 거 한번 살짝 틀어가지고 흐름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공부할 때 자꾸 나도 모르게 깊이 이렇게 파고드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역별 문제 풀이 때 하지 말고 끝나갈 때쯤에, 그러니까 거의 막판에 영역별 문제풀이 한참 하다가 막판에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잡아주면서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는 정도, 이때 가도기를 쓰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 기출 해설 강의도 있어요. 근데 영양 해설 기출 강의도 영양가 문제가 우리 과보다 조금 깊잖아요. 그래서 요 이론반에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마시고요. 영역별 문제풀이 좀 들어갔을 때 영양가 문제 조금 섞어가지고 식생활 문제풀이 중에서도 영양 파트 있잖아요. 그거 한 다음에 복습할 거 다 하고 암기도 한 다음에 교과서 관련 용어도 본 다음에 영양가는 어떻게 나왔을까 한 번 더 보는 정도로 해서 또 완결 지을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 연습에 들어가겠죠. 저희는 4회를 지금 계획하고 드리고 있는데 일단 모의고사 연습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첫 회에는 거의 눈물바다가 돼요. 왜냐하면 영역별까지는 잘 따라오세요. 초수생 분들도. 왜냐하면은 딱 범위 주고 요것만 공부해와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와서 막 쓰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전 모의고사는 모든 파트가 한꺼번에 팍 해가지고 23문항이 나오니까 막 못 풀겠는 거예요. 정신 하나도 없고. 그래서 1회 때 거의 눈물바다고요. 2회 때 조금 정신 차리다가 3회 때부터 조금 이게 기량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회 정도까지 해서 약간 안착화 시킬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최소 4회로 좀 제가 잡아놓은 상황인데,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나온 문제들 중에서 내가 정말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틀렸던 거 확인하시고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이드인데 나왔어요. 그런 거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나와주면 고맙지 하고 외우는 두시고, 또 이런 사이드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그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멘탈을 부여잡으면서 끝까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 연습을 하는 그 용도로 사이드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는 연습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에 대해서도 이제 내가 먼저 답을 다 시험지에 쓴 다음에 답지 옮겨 쓸 건지, 1번 풀고 다시 답지 1번 답지 쓰고, 2번 풀고 2번에 시험지 답안 쓰고 2번 답지에 쓸 건지, 이런 패턴들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다 시험지에 쓰고 나서 답지 옮기는 게 좋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1번 쓰고 1번 심지어 답을 적지도 않아요. 답지에만 답을 적는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왕도가 없다. 내가 해보고 나한테 가장 적합한 걸 찾아봐라 이거죠. 시험지에 다 쓰고 옮기는 경우도 장단점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밀려 쓰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실수를 보완하면서 어떤 패턴을 사용하되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 장단점을 내가 충분히 커버해서 연습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내가 이제 해두는 게 답안 작성의 연습입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거, 노련한 분들도 실수를 보통 한두 개 정도까지 하거든요. 근데 나는 정말 실수라는 게 없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좀 잦다, 너무 빤히 보이는데 내가 자꾸 놓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풀 때부터 계속 연습 잡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실전 모의고사 와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론 정리할 때부터 한 강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반드시 저희가 테스트 문제가 10문항 나와요. 그거 소홀히 하시는 분들 많은데 반드시 테스트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해주시고 그때부터도 실수가 안 나오게 계속 연습해 나가시면서 꾸준히 훈련이 되어야지 그 잘못된 습관들을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연습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면서 1차 시험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건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강의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 들으시는 분 중에서 강의를 안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엮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보통 상반기 이론반 공부를 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상반기 이론반 강의를 하고 7, 8월, 9월까지 연예별 문제풀이반을 운영을 하는데, 제가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미리 찍어놨던 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순서를 좀 자기 진도에 맞춰서 윤리하게 쓰시면 되고, 저희는 10월 중순 정도 4주 동안 실전 모의고사반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강의를 저희가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 신규 제작하는 거는 연양 기출 해설 중에서 새로운 강의, 또 개정교육과정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신규로 들어갈 거고요. 최신 기출 해설 들어가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법 개정이 연말에 바뀌는 부분 한 번 더 들어갈 거고요.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갈 거고요. 제가 이제 이게 기존 강의가 동영상으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 궁금한 게 있어도 못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매주 제가 다음에 카페가 있어요. 가정 임용이라고 치면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나오거든요. 제가 카페 직이고 제가 운영자입니다. 그래서 등업반 신청하시면은 제가 이제 수강생 여부를 확인을 해서 제가 다 직접 다 댓글도 달고 등급도 다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등업을 하고 질문을 올리시면 돼요. 질문 올리시면 제가 매일매일 확인은 못 하고요. 한꺼번에 모았다가 토요일 오전에 딱 보실 수 있게끔 싹 다 올려놓습니다. 금요일 밤이 됐던 새벽이 됐던 금요일 오전에 일어나서 기상해가지고 딱 카페 열어보면은 내가 질문했던 거 답변이 있니?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올려놓으니까 좀 궁금하신 거 질문 있으시면은 여기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론 정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상반기에 이론을 정리하게 돼요. 근데 이제 재수, 삼수를 했던 분들의 경우에 기간제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다가 하반기 때부터 돌입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권유해 드리는 거는 7월달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 경우는 이론과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해서 한꺼번에 후루룩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나는 좀 차근차근히 하는 게 좋아. 성격이 다 다르죠. 육식동물처럼 화끈하게 이렇게 막 가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좀 천천히 이렇게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론은 빨리빨리 듣고 그다음에 문풀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소수생 기준으로요. 이 이론은 상반기에 어느 정도 마스터한다고 보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 골격 확인하시고요. 이 지식이 어떻게 기출문제로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이 전공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응용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테스트 이거 안 하시는 분 은근히 많더라고요. 직강생들은 제가 옛날에 다 확인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는데 인강생들은 제가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뒤늦게 물어봤더니 안 푸는 분이 태반인 거예요. 근데 가랑비 옷 젖는다고 이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매주 외우는 양들이요. 쌓이면 이론반 속에서도 한 70% 정도의 암기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문풀반 넘어가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이거는 하시라고 제가 강추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활용할 수 있는 강의에서 이론반 강의하고 미니 강의, 그다음에 그러니까 최근 3년간의
최신 3년 동안의 영역별 최신 기출문제는 이론반 강의 학원 교재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이제 상반기에 소화해 주는 게 좋으세요. 그런데 이제 교과서 관련 용어라든지 영양기출 해설은 내가 교과서까지는 볼 수 있다면 보시는데 안 되시면 몸풀 때 미뤄도 늦지 않다. 그죠? 그리고 영양기출 해설은 초수생들의 경우 아예 접근이 안 될 겁니다. 이거는 뒤로 물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이론반 강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는 1월 달에 가족 주 소비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3월이 되면은 식생활, 4월이 되면 의생활, 그다가 5, 6월 되면은 교육론, 교육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던 건데 지금 직강이 없고 기존의 강의를 쓰는 거다 보니까 이건 선생님들이 알아서 자기 진도에 따라서 충분히 조절하셔서 가셔도 되고요. 나는 특별히 내 계획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무난하게 그냥 가족 생활이 제일 쉽거든요. 제일 쉽고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야, 인간 발달이 사실 되게 재밌거든요. 아마 교육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인간 발달 다 재밌어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학과도 좀 연결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정학에 나오는 인간 발달의 내용과 일반 교육학에 나오는 내용이 제목은 같은데 세부 내용이 좀 다른 경우 있어요. 이거 질문 되게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가정과 교육론도 마찬가지고요. 가족생활의 인간 발달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과 전공 문제로 나오면 우리과 내용으로 풀어야 되고요. 같은 제목으로 일반 교육학 문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교육학 수업 들었던 내용으로 푸셔야 돼요.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분리해서 그냥 딱 끊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쉬운 거 위주로 하는 건데 주생활이 좀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소비생활보다 주생활을 넣었고 소비생활, 공부하기는 제일 쉬운데 시험 보기 제일 골치 아픈 게 소비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했고 내용이 많지는 않아서 3주씩 저희가 이제 인강으로 올려드렸는데 이 정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일주일에 분량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유 있게 일주일씩 꼭꼭꼭 진도 맞춰서 하시고 내가 이게 벅차다라고 느낀다면 좀 분발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아니다. 식생활, 의생활부터 먼저 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은 실제 시험 비중은 식생활이 넘버원이거든요. 가정과 교육론, 교육과정, 식생활이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식생활을 잘하는 거 되게 유리해요. 가정과 교육론 잘하는 거 유리하고요. 식생활 잘하는 거 되게 유리하니까 나는 좀 어렵지만 식생활을 먼저 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식생활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다 보니까 막 3개월씩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파트들이 밀려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전략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쉬운 것부터 후루룩 하고 조금 까다롭지만 내가 시간을 들여서도 하겠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어려운 거에 먼저 공을 들였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시고 식생활은 총 6주로 구성이 됩니다. 딱 봐도 분량이 많죠. 지금 가족이 3주인데 얘는 6주잖아요. 2배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이 한 주의 분량이 그냥 할만할 정도로 제가 끊어놨어요. 근데 영양 파트가 짠짠합니다. 그리고 식이요법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요 초반에 되게 넉다운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막 이제 21세기 영양학을 같이 본다라든지 하면 무리수가 있어요. 그냥 학원 교재만 보셔야 진도가 따라가질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이 베이스는 21세기 영양학이라는 거죠. 문풀 때쯤 와서 21세기를 보든 고급 영양학을 보던 병행하시면 되는데 기왕이면 고급 영양학이만 있는 도식들이 있다. 이렇게 기출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식품학 파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식품학 파트가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일수록 더 어렵다 그래요. 초수생들은 영양이 어렵다고 그러고요. 재수생들은 식품학이 어렵다고 해요. 식품학이 깊게 들어가면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요즘 문제들은 두 개를 통합해서 연결해서 같이 한 문항으로 막 흔들어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학원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식품학은 과학으로 풀어 쓴 가풀 쪽 그 한 권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가풀조가 다 녹아들어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학원교재가.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이론반 때는 가풀조하고 요 학원교재 같이 보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영양학은 어차피 지금 한다고 마스터가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원교재 위주로 가시고 문풀 때 고급 영양학 섞어서 완성도를 가지고 가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생활은 5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5주로 구성을 한 이유는 의복이 제작 파트가 좀 껴있기 때문에 좀 한 파트 늘어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피복 재료가 제일 빡셀 거예요. 첫 번째, 피복 재료하기 제일 짠짠해요. 화학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사람마다 피복 재료도 짠짠하지만은 또 새 의류 관리 그 세탁 파트 있죠? 세탁 파트가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2주차까지 좀 화학적인 요소도 좀 나오는데 화학적인 거 깊게 하지 마시고 학원 교재에 나온 정도까지만 딱 하시면 문과생도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까 요 전공 도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의상으로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반복되니까 설명 여기까지 하겠고요. 의생활도 공부할 때 좀 공이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제작 파트 공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복습이 필요 없을 정도로 탁 정리가 되는 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의복 제작이 보정 특히 어렵다고 하지만 기초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고 가시면 보람된다. 나중에 복습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론하고 교육과정이죠. 예, 교육과정을 좀 뒤로 뺐습니다. 저희가 이게 개정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업로드 다시 해드릴 거고요. 교육론, 학원교재는 이현숙 교수님 책이지만 복습을 뭐로 해줘라? 최전영 교수님 책으로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 주시면 좋아요. 최전영 교수님의 가정과 교육론하고 학원교재 같이 해서 상반기에 끝내주시면 지금 엄청난 분량을 상반기에 소화하는 거예요. 아까 교육론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끝내주시고 식품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식품 중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학 요거 여기서 과풀조 같이 해주시면 상반기에 되게 알차게 보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반 강의 외에 놓치고 가지 마시고 미니 강의 요거는 이제 이론 강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건 거의 없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설명을 좀 더 추가해서 해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3년에 최신 기출은 이론반 강의 없기 때문에 학원 교재도 없기 때문에 이거 따로 들어주시면 되는데 최신 3년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네, 이거 잘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 영양은 어차피 문풀 때 같이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흐름으로 넘어왔다고 보실게요. 예, 빨리 돌입하시는 분들 7월 달에 돌입했다, 매우 성공적으로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누가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해요.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 선생님, 제가 이론반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한 2, 3주 더 이론반 공부한 다음에 저 문제풀이 좀 뒤늦게 들어오면 안 돼요? 질문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어차피 공부에 망도가 없다 그랬죠. 예, 그래도 됩니다. 예, 성격에 따라서 또 나는 막 너무 서두르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차근차근히 들어오셔도 되는데 제 성향은 그냥 밀어넣기를 좀 저는 더 선호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좀 부족해도 그냥 문제풀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문제풀이 좀 더 빨리 들어와서 1주치를 2주로 해도 되니까 빨리 들어와서 진도를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저는 차라리. 실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좀 옛날 사례기는 해요. 객관식 때인데 이분은 초조생인데 문풀반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이론만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풀반부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탁 이제 폐기를 갖고 앉아 있는 거죠. 선생님, 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은 이론반 강의를 듣고 식상할 이론반 강의를 듣고 바로 와서 식상할 문제풀이반을 들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딱 시켜놓으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앉아서 90분 앉아서 그냥 우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선생님, 오픈북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기억나는 것만 적으세요. 저도 그땐 되게 독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3주를 했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그냥 포기할게요. 저 그냥
이론만부터 다시 들을게요. 그래서 제가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독하게 시켰어요. 선생님 한다 그랬잖아요. 이론만 듣고 오픈북도 없이 문풀만 계속 해오세요 했거든요. 나 정말 울더라고요. 진짜 울면서 선생님 하면서도 안 한다는 말은 안 해요. 이분이 그래도 끝까지 문풀반을 했거든요. 그러더니 완성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참 대단하다 느꼈어요. 울지만 해요 하고 그 해에 붙었어요. 그건 초수였거든요. 근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난 초수니까 어차피 올해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아까운 시간을 청춘을 그렇게 허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해야 설령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더라도 내년에 수월하게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거 생각하지 마세요. 부족했어요? 그럼 선생님 저 이론반 강의 한 번 더 듣겠습니다. 한 번 더 들으면서 같이 병행할게요. 그리고 하도 돼요. 다 돼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제가 느끼는 건데 이 머리가 사람들이요 급하니까 초능력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믿어보세요. 자, 완결이 안 돼도 무조건 달려들어라 해보시면서 어차피 복습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해야 되는 복습 하는 겁니다. 하시는 데까지 일주일 동안 하고 와서 문제를 풀면 틀린 문제 무지하게 많다 그랬죠? 어차피 그거 가리려고 문제 푼 거고요. 복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초수들은 이 복습이 2배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재수생들의 경우라면은 공부도 잘 안 돼. 근데 나는 시험을 보고 싶어. 그 문제부터 풀어보세요. 풀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러면 그냥 풀어보세요. 그러면 각성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복습하면서 다시 이론을 다시 보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 기출 문제라든지 교과서 용어 조금 더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교과서 관련 용어 강의가 있기는 한데 이게 뭐 지금 가성비가 막 높은 상태는 아니라서 뭐 꼭 봐라 마라 제가 말하기는 좀 민망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많이 교과서에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나올 만한 거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됩니다. 이 정도 우선순위가 있다면 요거 노란색 표시된 것부터 하는 게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협에 다시 들어간 거는요. 혹시라도 내가 이론반 때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왔다. 그런 경우는 문제풀이반 때라도 하라는 그런 의미로 포함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도 마찬가지 이미 제작된 강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강의 그 공부 계획에 맞춰서 순서는 달리하셔도 돼요. 순서 달리하셔도 되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북은 절대 하지 마라. 버릇되더라고요. 의존심이 생기고 나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요. 시험은요, 뭐 시험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이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확신이 매우 중요한데 자꾸 오픈북을 하는 버릇을 들이면 나에 대한 확신감이 자꾸 줄어들면서 자신감이 없어져서 안 좋더라고요. 저는 오픈북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90분을 생으로 앓더라도 견뎌보세요. 그러면은 이러면 안 되겠다. 각성하고 더 열심히 하겠죠. 저는 그런 비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생활 분량이 많아서 2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의생활 분량이 많아서 2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다른 파트들은 강의 분량도 반밖에 안 됐던 걸 기억하시죠? 한 주씩 진행이 될 거고요. 교육과정과 교육론은 사실은 분량은 많은데 문제를 많이 뽑아내기가 어려운 파트라서 문제를 한 주치 분량밖에는 못 만들어 드리는 이제 상황이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일단 이제 모의고사로 넘어가겠죠. 예, 이제 저희가 신규 제작은 모의고사 4주치를 신규 제작을 할 거고요. 지금 예상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너무 시험 임박해서 모구를 마무리를 지으면 좀 불안할 것 같아서 좀 여유 있게 2주 전에는 끝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식으로 임용고시 일정이 나오면 거기 맞아서 2주 전에 마감을 짓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먼저 법제도 개정된 것을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강의 하나를 올려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많이 하세요. 실전 모의고사의 진도는 정령역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제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월요일은 식생활, 화요일은 의생활 이렇게 막 요일별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질문들이 있으신데요. 뭐 그래도 됩니다만 왕도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영역별로 그냥 계속
주 단위로 돌리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문제풀이 돌려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1회 들어가면서 눈물바다 된다 그랬죠. 완전히 막 자신감 하락돼요. 그 상황에서 그냥 일단 꾸준히 1주씩 계속 돌리는 겁니다. 2주씩 돌리고 그 다음에 좀 자신감이 붙으면 3일씩 주시고 3일씩 돌리고 뭐 자신감이 붙는다면 나중에는 하루씩 돌리셔도 돼요. 근데 당장 매일 돌리기에는 웬만해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던 대로 내 패턴대로 그 일주일씩 좀 돌리다가 혹은 뭐 식생활, 의생활을 일주일 돌리고 가족 같은 건 3일만 돌린다든지 그러니까 윤력 있게 쭉 나의 패턴을 갖고 쭉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모의고사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틀린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것 중에서도 정말 맞춰야 되는 기본적인 문제를 틀렸다는 것 정도는 아시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다시 복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나 틀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당황하지는 않았었는지 멘탈이 흔들리지는 않았었는지 확인하시는 거고 답지 작성에 대해서도 어떤 패턴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안착화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착화를 한 방법 그대로 시험장에 가시는 걸 권유합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나는 시험지에 다 쓰고 답지에 쓰는 걸 연습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시험장에 가가지고는 갑자기 막 헷가닥 할 때가 있어요. 안 하던 짓 한다 그러죠. 왜? 갑자기 1번 쓰고 답 좀 옮기고 갑자기 패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 어떤 방법이든지 장단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 실수를 이미 줄여서 패턴 연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답지를 쓰는 방법을 달리 하면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못하고 간 거기 때문에 갑자기 패턴 확 바꿔버리면 나도 모르는 새 실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미리 패턴을 다 끝내야 됩니다. 나한테 알맞은 패턴을 딱 갖고 내가 하던 습관 그대로 시험장 가시는 게 안전해요. 갑자기 근데 사람이 이상해, 그죠? 꼭 가가지고는 안 하던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일 위험해요. 꼭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를 실수로 누락되게 안 했는지, 하위 문제가 3개인데 2개로만 읽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확인해서 내가 그걸 줄일 수 있도록 기전을 미리미리 만들어서 시험장에 가는 것까지가 모의고사 연습의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훈련들을 해나갈 것이고요. 저는 4주 정도로 준비할 것이고, 실전 문제와 똑같이 들어가요. 시간 배분이. 그래서 요 9시부터 오셔야 되고요. 이 자체가 되게 피곤해요. 선생님들이 멀리서부터 이제 현장감 느끼려고 이제 학원에 와서 진행을 하는데 2시 20분에 끝나잖아요. 해설 강의를 이제 20분 쉬고 진행하거든요. 한 3분의 1은 집에 가고 없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태반이신데 끝까지 또 해설 강의 듣고 답지 확인 받고 막 질문하고 가시는 그런 의지들을 보면은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견디는 것도 진짜 체력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평상시에 공부할 때 90분 기준으로 하고 20분 쉬고 이렇게 연습을 해나가시면서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패턴도 제가 상반기 이론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올빼미형이야. 그냥 공부를 할 수 있는 바이오 리듬대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전 모고 보세요. 9시부터 와서 이거 시험장 들어오는 거 내가 만약에 올빼미형이면 이거 눈 안 떠져요. 그 정신도 몽롱해서 실력 발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이반 때부터는 내가 올빼미형이다 그러더라도 바꾸시는 게 좋아요. 시험 최소 3개월 전부터는 내가 아침 9시에 시험을 본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로 돌입할 수 있게끔 내 바이오 리듬을 좀 바꿔주시면 좋아요. 근데 상반기부터 그걸 바꿔주시면 좋기는 한데 공부 자체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마지노선은 이론만데 내가 공부가 잘 되는 패턴으로 열심히 가고 이제 7월부터는 혹은 8월부터는 아무리 못해도 9월부터는 시험 패턴으로 바꿔주면서 또 슬럼프도 빠질 거고 여러 가지 고전을 또 가지실 거예요. 체력 저하라든지.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되며 잘 자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먹어야 돼요. 잠이 안 와도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이런 훈련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강의 중간중간에 잔소리를 억수로 많이 합니다. OT 때는 이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예, 저희가 시작이 반이라고 OT 들으시느라도 애쓰셨고요. 또 1년의 계획 잘 개인적으로 잡으신 다음에 일단 시도해 보시면서 또 중간중간 수정해 가시면서 1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